예,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위믹스 코인원 재상장의 투자자 둥절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유통량 문제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에서 상장 폐지됐던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코인원에 재상장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이 닥사의 자율 규제, 이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되살아난 위믹스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이 닥사, 자율 규제 시험대에 오른 닥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리왕 김동환 대표님, 네.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원에 재상장 됐는데 이거 배경이 뭔가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네. 재상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 네네. 코인원에서는 신규 상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그 부분도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굳이 신규 상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나요? 이 상장을 하면서 이 코인원 측에서 발표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추계하게 되는데 네네. 첫 번째는 이것은 상폐한 코인의 재상장이 아니다. 에? 아니, 위믹스가 아니에요? 위믹스는 맞는데요. 네네. 여기 이제 뒷사정이 있습니다. 상폐했던 코인은 음.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의 네네. 토큰 위믹스인 것이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메인넷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마 위믹스에서. 지난해 6월인가 위믹스 3.0 이래서 발표하면서 그렇죠. 네. 메인넷 론칭하겠다. 메인 런칭이 됐고 네네. 이제 지금 이제 수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원에서? 옛날 코인에서 그 위믹스에서도 해주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코인이다. 근데 사실상 1대1로 수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옛날 코인이랑 똑같은 코인이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 가운데 혹시 위믹스 소위 클래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네. 코인원에다가 입금을 하면 알아서 바꿔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코인원에 입금을 하면 자동으로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어쨌든 들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네네네. 그러면 뭐 네. 어쨌든 지금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재상장이지만 그들은 이건 신규 신규 상장입니다. 상장이다. 이게 제 첫 번째 논리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위믹스 토큰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됐었던 주요 이유가 그 재단에서 하고 있는 어떤 유통량의 어떤 신뢰도 문제가 굉장히 크고 이것을 교정할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메인 논리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코인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서 사실 위메이드가 이른바 상장 폐지시켰던 거래소에 대해서 일단 코인원 재상장 시켜줬으니까 네. 소송은 취하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소송을 취하하는 제스처를 보였는데 그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다른 거래소에서도 곧 상장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김난석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범죄의 전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그럼요. 거기 보면은 건달들끼리의 전쟁에도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실제로 소송도 명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도 있지만 소송도 명분이고 취하도 명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원이 재상장을 위해서 클래식이 아니라 신규 위믹 3.0을 했다는 것도 명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타 거래소도 이 거래량 많은 위믹스를 네네. 상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명분을 잃은 곳이 닥사예요. 닥사는 출범할 때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외쳤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투명함이란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거는 상장은 거래소 자체의 이슈다라는 부분으로 명분 아닌 명분을 내세워서 오히려 그 유명무실한 상황이 된 거고요. 가장 큰 명분을 얻은 게 바로 금융입니다. 네, 금융위원회요? 네. 금융위는 이제 초에는 이제 자율성을 바탕으로 인정을 해줬죠. 닥사가 스스로 해라.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도 증권형 토큰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해라 닥사가. 하지만 닥사에서는 뭐 증권형 토큰 우리 없어라고 자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네. 그리고 코인원 그 위믹스의 상패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스스로도 전혀 소통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떤 명분이냐면 그들이 진짜 자율성을 위해서 그걸 시작한 게 아니라 네네. 그 닥사가 5대 거래소의 연합 협의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의 그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은 거의 부익부빈익 비율이 너무 세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사업체들이 각자 다섯이 모여서 얼마나 잘 협의할 수 있을까? 분명 자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는 금융위가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 거죠. 네. 와, 이렇게 또 뒤에는 그 규제단의 얘기까지 숨어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또 궁금한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코인원 이외에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이 조만간 될까 아니면 다른 거래소는 계속 상장 폐지 상태를 유지할까인데요. 특히 놀랍게도 놀랍게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우연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남부지검이
코인원에 2020년부터 21년 사이에 있었던 이른바 코인들 상장 과정에 있어서 브로커가 개입됐다라고 하면서 거래소들별로 수사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 코인원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뉴스가 재상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왔나요? 아니면 그 전에 나왔나요? 하여튼 비슷한 시점에 나왔는데 비슷한 시점에 나온 것으로. 이러면서 그러면 이른바 김치코인을 상장하는 데 있어서 브로커가 개입된 게 문제가 됐던 걸 수사 중이다라고 하면 다른 거래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네. 일단은 지금 코인원이 재상장을 한 후에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코인원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가 아닌데 지금 위믹스가 꾸준히 하루에 한 150억 정도,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코인원 입장에서는 월에 수수료 수익이 이제 수십억 정도를 그렇죠.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종목 하나 상장하는 걸로 인해서. 사실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상당히 쏠쏠하죠. 상당히 쏠쏠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났잖아요. 네네. 근데 빗썸도 아직 좀 잠잠하고 코빗도 잠잠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자율 규제의 한 틀로서 허용을 해줬고 네네. 그리고 이제 자율 규제 연장선상에서 사실 상패가 이루어졌던 음. 사례인데 여기서 자율 규제를 해놓고 그걸 뒤집는 상장을 해버리게 되면 네네. 사실 얘네한테 맡길 거래소들한테 이걸 맡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음. 금융당국에서는. 그래서 뭐 검찰이든 아니면 금융당국이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명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이른바 사전 정지 작업이 좀 완료된 측면이 있지만 현재 그 당국의 금융당국이나 아니면 사법당국의 약간 눈초리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들도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 다음 질문은 바로 위믹스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SEC가 여러 이제 업체들을 증권성 관련된 혐의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뭐 이른바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토큰 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나오고 하면서 이제 향후에 더 정치하게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준만 놓고 봐도 위믹스가 상당히 그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증권성에 부합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럼 일단 그 이른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에서는 증권성 있는 코인은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위믹스의 증권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리고 코인원에 재상장된 위믹스도 결국은 상장 폐지를 또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금융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있는 일이 전통 금융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실제로 코인원에 상장을 했을 때 그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가 다 상한가가 쳤죠. 더라고요. 네, 그만큼 뭔가 물을 흐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여전히 그 상패와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너무 불투명해요. 최근에 네네.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히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2달간의 연장을 했고, 그리고 랠리코인 상당히 이슈잖아요. 네네. 홈페이지 폐쇄하고 트위터 폐쇄했는데 아직도 이게 유의 종목 지정되고 거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한 거, 뭐 재상장, 상패 연장 이런 모든 부분에서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슈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2번, 3번 걸리면 슈퍼항체가 생겼다고 하죠. 네네네. 이제 위믹스는 슈퍼항체가 생긴 코인이에요. 슈퍼항체 코인. 왜냐하면 상장도 해봤고 상패도 해봤고 재상장도 해봤는데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인원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전과 같이 유통량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네. 그럼 과연 그걸 코인원이 문제 생겼어? 이내 유의할 수 있을까요? 누워서 신비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뭔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선 제일 궁금한 건 그럼 이 위믹스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부분일 텐데 어떻게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저는 뭐 닥사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위믹스 차원에서 너무 잘했죠. 열심히 한 거고 상장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홀더분들도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위믹스가 앞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앞으로 재상장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고, 그리고 상패 이후에 계속적으로 위믹스의 그 가격의 흐름을 봤을 때 한 이 상장 발표 전에 한 1,900원까지 갔다가 1,100원까지 떨어진 적은 있지만 꾸준히 하방을 지키면서 올라왔고 지금도 2,800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다시 지금 뭐 진입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이제 상장 폐지를 하고 상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인된 것이 하나 있는데 네. 뭐냐면 위믹스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커뮤니티가 확인이 된 거거든요. 사실 이거 40만 명이라고. 그렇죠. 하나요? 이제 위믹스 홀더들이 한 4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믹스한테는 호재고 우군이죠. 예, 그리고 저는 그런 측면 때문에 위믹스라는 코인이나 토큰 자체의 어떤 잠재력은 높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어떤 규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과연 이 자율 규제가 허물어진 거를 금융당국이나 아니면 정부가 그냥 두고 놔두고 볼 볼까? 것인가.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거세게 불고 있는 증권성 정부. 관련 논란. 그러면 이 아까도 또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상장이 되니까 상한가를 가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이제 다시 생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또 금감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직접 들여다보겠다 네네. 기준에 대해서. 맞아요. 네네. 네, 그거 자체가 과거와 조금 달라진 시선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자율규제에 맡겼었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시선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 요소다. 그리고 다만 저는 이제 만약에 저보고 투자할 거냐? 네네. 그럼 저는 안 하죠. 왜냐하면 네네네. 위믹스 말고도 살 코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투자를 할 것 같고 다만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만한 게 예전에 상장 폐지를 할 때도요. 네네. 사실 당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2번이나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일종의 신호를 준다는 거죠. 무턱대고 들어가서 다시 뭔가 해서 위믹스가 상장 폐지로 이어진다. 그러면 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이제 뭔가 풍선에 바람을 빼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믹스 투자를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된다. 다만 이제 그런 신호를 잘 포착하셔서 이익게 되면 이제 바로 빠져 나오셔야 되는 그런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는 모호하죠. 누군가에겐 투자일 수 있겠지만 누가 보기에는 투기가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하나의 분명한 차이점은 그 해당하는 그 자산을 알고 투자하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사느냐가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기준이 아닐까 하는데요. 위믹스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하는 분들은 혹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위믹스의 미래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